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동양의학의 보고, 중국에 이 시즌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에는 이 사람이 계셨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구암 허준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동의보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설보다는 드라마로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책 얘기하면서 드라마 얘기하는 건 처음이지만은 드라마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책의 저자이신 고 이은성님은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시나리오로 등단을 하신 분이고, 이 75년도에 MBC에서 집념이라는 제목으로 이 허준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를 방영하셨습니다. 143부작, 그 당시에 25분씩 지으셨죠. 그 다음에 이분이 88년도에 작고하셨지만은 그 직전에 소설로 이 책을 편찬하시고,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완성을 하지 못하고 이게 상중하로 나누지만은 임진왜란 발발 이후부터 이제 소설은 없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중하가 이게 91년도에 발간되면서, 90년도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90년 3월에 초판 발행을 했네요. 90년 3월에 발행을 하면서 큰 인기를 모읍니다. 이 책 자체가. 그러면서 91년도에 MBC에서 드라마 동의보감으로 다시 방영되게 됩니다. 14부작으로. 이때부터는 제가 봤죠.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그 정도, 중학생이었는가?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보고, 그 당시 허준은 서인석 선생님이 그 당시 맡았습니다. 75년도 드라마 집념의 그 허준 역할은 김무생 선생님이 맡으셨죠.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 뭐 역할로도 많이 하고, 뭐 김주혁 씨의 아버지시죠. 그 김무생 선생님이 이제 75년도 집념의 허준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 허준을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64부작으로 나왔는데 한국 사극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 무려 64%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차지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7개월 가까이 일주일에 두 편 방영했습니다. 7개월 정도 이게 방영이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아마 50부작으로 편성했다가 드라마가 워낙 인기 있어서 64부작으로 늘려서 방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명에 가까운 전광열 씨가 이 드라마 한 편으로 당대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 히트로 해서 같이 출연하신 그 예진아 씨, 황수정 씨, 그리고 뭐 이모군 역할을 하신 우리 이면식 선생님, 그리고 이 이모군과 쌍벽을 이루는 이모군의 여인 홍춘희 역할로 이제 최란 선생님께서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굉장히 드라마적 그 재미가 많았죠. 그래서 이때 뭐 공전 히트를 치다 보니까 한의대학교 그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카트라인도 굉장히 수능 점수대가 높아졌다는 뒷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한 번 더 방영됩니다. 이때는 아마 MBC에서 아마 뭐 사활을 걸고 찍었지 싶어요. 99년도에는 64부작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원작에 거의 일치하도록, 원작이 143부작이었는데 2013년도에 구암 허준으로 135부작으로 편성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30분씩 방영시켰죠. 재밌는 것은 이때 허준이 고 김주혁 씨입니다. 아버지 김무생 선생님이 1대 허준으로 나왔는데 4대 허준으로 고 김주혁 씨가 등장하게 되죠. 참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근데 이보다 더 재밌는 것은 유희태 전문 배우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드라마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허준의 스승이신 이 유희태 역으로 이 참 야동 순재라고, 이제는 야동 순재라고 뭐 많이 불리고 있는 재밌는 캐릭터로 뭐 나오고 꽃보다 할배에 출연하셔가지고 참 이미지가 많이 구겨지셨는데, 이순재 선생님이 이 드라마에 유희태 역으로 91년도와 99년도에 두 번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이 영화 집념에는 허준 역할을 하십니다. 75년도에 드라마 집념이 히트해서 그 다음에 영화로도 방영을 했는데 영화를 찍었죠. 그때 주연 배우 허준 역할이 이순재 선생님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이 허준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75년도 집념 때도 이순재 선생님이 출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는 이제 다 직업 탤런트였기 때문에 MBC에 소속되어 있는 그 탤런트였기 때문에 뭐 사극에는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전원 다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가 갔지만은 91년도, 99년도 유이태 역으로는 이순재 선생님이 2번이나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사실 99년도 드라마 2013년도 드라마 구암 허준은 조금 실패를 봤습니다. 워낙 그 직전에 99년도 드라마 허준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최고 시청률이 한 11.3%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뭐 2013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니까 이때만 해도 뭐 종편이 활개를 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12%가 뭐 적은 시청률은 아니죠. 아무튼 이 한 시나리오 하나로 영화가 한 편, 드라마를 4편 만든 이런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작품성, 시나리오상 작품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메디칼 드라마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학적인 그 정보를 얻기 힘들었을 시대에 많이 물론 한의학적인 정보지만은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 의원과 의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이 책에 담아낸 겁니다. 저는 이제 이은성 선생님이 88년도에 작곡하시면서 굳이 시나리오 작가가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시나리오상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의학적 지식하고 의학적 지식에 더불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책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하고 소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소설은 사면은 무조건 다 읽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 하기 때문에 초반에 좀 재미없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TV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채널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극적 장면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작곡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설로 쓰시게 된 계기가 아마 이제 재미보다도 더 많은 정말 진실된 내용을 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쓰셨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소설 동의보감을 보시면은 방대한 양의 그 한의학적 전문 지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그 제도와 특히 과거 제도하고 그 직품 제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구암 허준께서는 사실 그 서자 출신이죠. 서자 출신.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양반이 될 수 없는 구조였죠. 근데 이제 어이가 되면서 당상관의 정삼품 당상관의 지위를 얻게 되어서 양반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설과 드라마이기 때문에 픽션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유이태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한번 KBS 역사 스페셜인가 거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실록을 다 뒤져보고 뭐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유이태라는 인물은 없었고 호준 선생보다 한 200년 뒤에 유이태라는 분이 이제 유이태라는 명의가 이제 실존 인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은선 선생님이 아마 뭐 극적인 요소를 극작가 특유의 극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많은 부분 픽션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예진아 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허준에도 처음으로 예진아 씨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책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소설의 세계로 처음 빠져들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이. 극작가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책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렇게 극적 구조를 많이 잡아놨죠. 인물 간의 갈등. 처음에는 이 호준 선생의 부인으로 나오는 다이가 이제 나오면서 다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갈등, 그 다음에
용천에서 이제 산음으로 피난 가면서 유이태와의 만남, 그리고 유이태 아들 유도지와의 만남과 그 유도지와의 갈등, 그 다음에 유이태와의 갈등, 그러면서 의수를 정진하면서 다시 내의원에 들어가고, 내의원 들어가기 전에 또 뭐 진천에서 병자들을 살리고 이러면서 유이태 선생이 또 아들 유도지하고 의절하고 허준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또 내의원에 입격한 이후에는 어이 양해수와의 갈등, 드라마 역사상 64%의 기록을 냈을 때 최고 기록을 기록된 장면이 어이 선생이 공빈마마의 그 동생의 병을, 그렇죠, 반이죠, 위암과 구안화사가 동시에 온 그 반이 환자를 허준이 1회 만에 이제 고치겠다, 닷새인가요? 닷새 만에 고치겠다고 장담하면서 작두에 손목을 올리죠. 그러면서 자르려는 그 순간 내시가 달려옵니다. 멈추시오, 작두를 멈추시오. 이 부분이 이 허준, 드라마 허준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부분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 허준 선생이 이런 인물이었냐고 판단하면 좀 그건 무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유축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의서들도 굉장히 많았고, 세종대왕께서 편찬하신 의서도 있었고, 중국의 의서들도 많았는데, 굳이 이 의원이 멸시당하는 이 조선 중기에 굳이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동해보감을 편찬하게 된 계기가, 이게 동해보감에 편찬된 시대가 임진왜란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피폐하고 그 조정의 재정이 고갈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동해보감을 편찬하죠. 그렇지만은 무리해서라도 동해보감을 편찬하게 되는 원인, 그 이유, 그것이 이 허준 선생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내 나라 풀과 동물로, 나무로 내 나라에서 난 내 나라 사람들을 고치게 하려는 이 본질, 그것이 이 동해보감의 깊은 뜻입니다. 그 내용이 이 소설에도 있고, 이 소설에는 그리고 또 의원으로서 자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이태 선생이 가장 최고의 의원을 뽑는 심의, 마음으로 환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는 그 심의, 그거를 본받기 위해서 허준이 갈고 수련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메디컬 드라마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의사를 동경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사가 되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 지금으로 따지면 의사죠. 의사, 참된 의사가 되려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한의학적인 지식이 있지만 지식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환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의 온 정성을 바치는 허준 선생의 그 자세를 의사가 되실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소설 동해보감이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